안녕하세요, 연수 윤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좀 재미있는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Craft with me라고 약간 Study with me처럼 우리 작업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좀 수다 떨면서 작업을 하는, 작업할 때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이제 Craft with me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저도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마부터 갈아입어 볼게요. 좋아요. 자, 저도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작업할 일이 막 그렇게 많진 않은데 미니 귀걸이를 오늘 재고를 만들어 볼까 해요. 미니 시리즈가 좀 잘 나갔었어가지고 재고가 지금 팝업 끝내고 없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참! 제가 사실 저번 달 9월에 팝업을 또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9월 팝업을 그때 5월에 했던 팝업이랑 같은 장소에서 또 서촌에서 진행을 했어요. 같은 장소여서 사실 준비하기도 너무 편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DP들랑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장소랑 잘 어울렸어가지고 아무래도 또 진짜 가깝거든요. 저희 작업실이랑 위치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은 위치여가지고 저희가 뭔가 작업을 바로바로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중간중간 재고를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이럴 때 팝업 장소랑 가까운 것만큼 좋은 혜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가까운 곳에 또 좋은 곳이 있다 보니까 또 한 번 더 같은 장소에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이번 9월 팝업에 구독자분 몇 분이 또 보러 와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쉐어 작업실이나 혼자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작업을 하는데 유튜브를 보시거나 약간 라디오 듣는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시는데 그때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할 때 심심하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것보다 들으면서 하기 좋은 그런 컨텐츠도 있으면 혼자 작업하시는 분들 심심하지 않게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민 끝에 Study with me 말고 Craft with me를 제가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사실 작업을 뭐 구체적으로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저도 혼자 작업할 때 심심하니까 이것저것 수다 떨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 거에 의미를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컨텐츠를 한번 지금 찍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 대본도 없어요. 제가 막 그렇게 대본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제가 좀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좀 정돈돼서 얘기를 드리는 게 훨씬 더 들으시는 분들 이해하기도 쉽고 하니까 제가 나름 대본을 좀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사실 이게 어떻게 편집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한번 이것저것 수다를 떨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영상 댓글에 혹시나 또 궁금한 거나 이런 질문들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Craft with me 영상에 그 댓글을 읽고 제가 한번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 살짝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9월 팝업도 잘 성황리에 마친 것 같고 팝업 때에 오셨던 저희 또 구독자님께서 해주셨던 질문들 몇 가지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얘기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나는 질문들 몇 개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 구독자님께서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 아직도 정체성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어려워요. 확실히 뭐 브랜딩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또 공부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다 전문가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전문으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어서 솔직히 저도 잘 모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가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참고만 해주세요. 저는 브랜딩 저도 좀 어려웠는데 어차피 나는 초보고 아직 뭐 엄청난 기업도 아니고 하니까 1인 사업가로서 내가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도전해 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너무 어렵지 않게 내가 쉽게 브랜드나 제품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내가 오래 브랜딩을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또 내 브랜드는 내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브랜딩을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내가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얼마나 자신있게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 정체성, 특히 수서나 이렇게 정했을 때 내가 감명 깊게 얻은 꽃말이라고 할까요? 수서나를 또 쓰게 됐고 제 대학교 졸업작품도 자기의 자기사랑 키워드로 제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에피소드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욘스라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된 거죠. 색감 같은 것도 제가 좋아하는 색감 플러스 실버랑 골드가 돋보일 수 있는, 받쳐줄 수 있는 색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제품에는 진한 블루더라고요. 어두운 블루. 그러다 보니까 그 블루 계열 색상을 사용하게 됐고 제가 워낙에 진주 펄 색감을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플리마켓도 되게 자주 했었는데 그때 했을 때 제가 사용했던 포장 종이가 진주 펄 들어가 있는 종이를 그때부터 또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제품을 보면 진주 펄 색감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진주 펄에 진한 블루, 그러고 수선화는 옐로우 수선화를 대표적으로 제가 일단은 참고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금박으로 하면 너무 수선화가 로고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골드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대표 색상으로 저는 쓰게 된 거죠. 그러고 피드를 운영할 때 저도 진짜 잘 못하는데 피드의 그 무드를 만드는 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일정하게 공통된 색상을 사용해서 피드를 꾸미기도 하고 비슷한 각도와 구도에 맞춰서 제품 컷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피드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바둑무늬처럼 격자무늬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한때 유행이었고 어떻게 하는 게 사실 예쁠까 그래서 사진을 찍어놓고도 피드에 못 올린 적도 아직도 되게 많아요. 뭔가 피드에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좀 갑자기 생뚱맞은 색감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게시물을 못 올리겠는 거예요. 부담돼서 예쁘게 뭔가 꾸며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그러다 보니까 게시물 업로드 시기가 너무 길고 작업할 때 여러분도 많이 떨어뜨리죠? 아이 좀 다른 얘기인데 마룻바닥을 저희가 깔았더니 진한 어두운 갈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 조각 떨어뜨려도 너무 잘 보여가지고 사실 전에 바닥이 하얘가지고 블랙홀처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좀 바닥이 진해지니까 찾기가 너무 쉬워져가지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피드를 자주 올리지 못하고 텀이 길어지다 보니까 고객님들께도 좀 인식되기 어려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좀 활동을 안 하고 멈춰있는 브랜드처럼 느껴질게.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게시물 그냥 조금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그냥 막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좀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내가 게시물로 좀 올리는 게 부담스럽고 예쁘게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올리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로 소통을 좀 많이 해요. 제가 그냥 작업하는 일상 이런 것도 올리기도 하고 신제품 만들 때는 신제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가끔 투표도 하고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이랑 소통하는 브랜드가 정말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활용을 하자. 그래서 좀 가장 부담 없는 스토리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인스타를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취향이기 때문에 피드를 잘 운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잘 하시는 대로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나는 좀 어렵다, 좀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올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해보면 좀 마음 편하게 손쉽게 피드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 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구독자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브랜드 입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계속 말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브랜드가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입점을 하든 안 하든. 그렇기 때문에 자사몰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또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사실 플랫폼에 입점하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브랜드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사실 입점하는 거를 저도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입점을 하려고 봤을 때 제 브랜드 컨셉이 상업과 아트 사이의 선을 이렇게 절묘하게 타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플랫폼에 입점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타겟층이 거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아예 없진 않겠지만 제가 원하는 느낌의 고객님들은 오히려 다른 곳에 계실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팝업을 해보고 뭐 핸드메이드 페어를 해보면서 확신을 얻었어요. 저는 해외 플랫폼에 입점하는 게 브랜드 요원스를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페어나 팝업의 결과를 통해서 좀 생각을 확실하게 굳히게 됐고 제 구매 고객층은 좀 연령대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연령대 분들이 플랫폼을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진 않으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오프라인으로 좀 많이 고객님들을 찾아뵙는 게 훨씬 더 제가 원하는 타겟층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에 제가 확신을 얻은 거죠. 그래서 저는 국내 플랫폼에는 최대한 입점을 하지 않고 차라리 뭐 편집샵 아니면 사실 개인적으로 막 꽃집에도 들어가고 싶거든요. 꽃집에서 꽃과 이제 꽃 주얼리를 판매를 한다 해서 샵인샵처럼 좀 들어가 있는 것도 서로 윈윈이지 않을까. 또 컨셉도 확실하고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한번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밀고 한번 나가보려고요. 정답은 없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입점을 하는 게 사실 훨씬 더 빨리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더 시간을 적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올해로 3년 차거든요, 벌써. 근데 3년 차가 이제 되니까 슬슬 좀 자립을 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플랫폼에 입점하신 분들은 신생 브랜드더라도 막 오픈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막 수입이 계속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들었을 때 초반에 저 브랜드 오픈했을 때 아 내가 너무 고집 피우나? 아 이거 너무 똥고집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도 좀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꽤 있었어요. 옆에서 플랫폼에 입점한 지인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아, 저건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또 고집이 있는 편이라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줏대 있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좀 길게 보고 해보자 생각을 했고 이제서야 3년 차가 되어서야 아 그래 잘 버텼다 이제 좀 결과가 나오고 있고 좀 더 내가 이 사업을 지속해봐도 되겠다는 결과를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만든 이 브랜드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좋은 마케팅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구독자분께서 그 얘기도 하셨어요. 부업을 본인도 계속 하고 계시다. 근데 이 부업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고민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많거든요. 제가 부업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주말이랑 공휴일 동안 풀근무로 10시간 정도씩 독일의 예물 브랜드에서 세일즈를 했습니다. 횟수로 5년 정도? 일수로는 한 4년을 해서 정확하게는 4년 정도를 했습니다. 부업을 저도 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래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본금이 많이 든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는
고가 재료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좀 많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금속은 또 장비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속도 장비가 많고 응용할 도구들이 많으면 확실히 작업 퀄리티라든가 속도가 달라져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재료비가 많이 들다 보니 저희 쉐어 공방 또는 이런 식으로 작업실 차리면 월세를 내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저도 계속 벌 수밖에 없었고, 또 제가 생활비도 부모님 손을 최대한 벌리지 않고 하고 싶으니까 생활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도 부업을 그렇게 4년을 했습니다. 오래 했죠. 물론 지금도 막 안정기는 아니에요. 그치만 이제는 때가 왔다, 타이밍이다 라고 느껴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제가 한번 올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지금이다, 올인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고민 끝에 올해 6월까지 일을 하고 7월부터 올인 중입니다. 사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도 정말 많아요. 제가 지원금을 좀 잘 못 찾고 활용을 잘 못한 케이스인데, 저는 좀 맨땅에 헤딩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벌어서 제 돈으로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원금을 많이 타지 못했는데, 똑똑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똑똑하게 지원금을 타서 쓰세요. 그거 아니더라도 어쨌든 좀 부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 조금 느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좀 시행착오도 많이 필요하고, 이거는 좀 오래 버티는 싸움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존버한다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인생은 존버입니다. 여러분, 존버하십시오. 분명 때가 옵니다. 그 존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업을 지속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힘들지만 부업은 지속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좀 부업에서 손을 떼봐도 되겠다, 이제는 내가 올인할 때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그만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부업을 하기 전에는 여유로웠어요. 계속 부업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벌다 보니 사업보다는 부업에 조금 더 치중하는 시간도 많았고, 세일즈도 전략이 필요하고, 또 저는 예물 쪽이었다 보니까 수많은 고객님들 케이스 사례를 연구해서 제가 전략을 짜야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시간들이 좀 있어서 완전히 사업에만 집중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더디긴 했습니다. 속도는 더뎠어요. 그래도 심적인 여유는 많았거든요. 근데 부업을 그만둔 지금은 좀 쪼달려요.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조금씩 제가 생활비로 써가고 하면서, 나는 이제 돈 벌게 이 내 사업밖에 없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또 돈을 어떻게 벌지? 이번 달 온라인 매출이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팝업 때 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거밖에 나는 없으니까 이거에 좀 더 목숨을 걸고 막 미친 듯이 달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속도는 빨라요. 사업이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니까 뭐를 그 다음에 해야 되는지가 좀 빠릿빠릿하게 머리가 좀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혼자 뭔가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준비 기간은 좀 소요가 될지라도 사업이 성장하는 속도는 확실히 올인을 할 때가 무시 못하게 빠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준비가 되고 자본금도 좀 마련을 했다라고 할 때 이제 슬슬 한번 올인을 해볼까 시기를 보시고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도 혹시나 이렇게 올인하겠다고 부업을 그만뒀지만 필요하다면 저는 어떤 알바를 해서라도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또 다시 할 생각도 있어요. 어쨌든 일단 1년 정도는 내가 올인을 해보겠다고 다짐을 해서 제가 그만뒀기 때문에 일단 1년까지는, 내년까지는 한번 계속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한번 버텨보려고 해요. 그런 시기를 저와 비슷하게 지금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저희 힘냅시다. 하자. 그러면 이제 잠시 땜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땜 하고 와서 더 얘기 나눠볼게요. 땜을 다 해서 왔습니다. 이어서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즘 가장 화제인 금과 은값의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요즘 가장 이 업계에서는 화제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 올랐어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쯤에는 금이 한 돈에 30만 원 초중반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거 살 때도 사실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벌벌 떨면서 금을 샀거든요. 근데 웬걸? 지금은 80만 원이 넘어간 것 같던데요, 지금? 이러다 100 찍으면 어떡해요, 한 돈에 금이? 게다가 은까지 엄청 올라가지고 솔직히 저 좀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저 은을 따로 샀습니다, 결국. 이만큼. 보이시나요? 100만 원어치입니다, 무려. 10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100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100만 원어치보다 좀 적은 느낌? 와, 그래서 은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 싶어요, 진짜. 여러분도 만약에 은 계속 쓰시면 은을 미리 사두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제일 당황스러운 건 아무래도 저희 제품 가격을 어쩔 수 없이 늘려야 될 때가 왔는데 이게 또 저희는 고민이죠. 사실 재료값이 올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고객들이 어떻게 느낄지 그게 고민이죠. 근데 이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시기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 겪어야 되는 시기이고 그렇다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고 즐긴다기보다는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이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금액을 인상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핸드메이드이기 때문에 금액대가 있는 것도 사실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구매율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사실 초반에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고민을 했었던 게 이 위기를 극복을 해서 내가 계속 매출을 유지를 하려면 퀄리티도 함께 그 금액 인상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느끼실 수 있게 더 좋은 퀄리티와 더 좋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제가 뽑아내는 게 그분들에게 납득 가능한 금액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해보려고 해요. 위기를 기회로 극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기를 너무 걱정하고만 있지 마시고 이 금액 인상을 고객님들이 느끼기에 소비를 제한하게 하는 시기로 느끼게 하지 않고 금액은 인상되었으나 그와 함께 무엇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이런 포인트들을 분명 브랜드마다 다 있을 거예요. 강점들이. 그 강점을 훨씬 더 살려서 돌파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또 이 시기를 같이 극복하기에 좋은 마인드나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참고하도록 할게요.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막 집중하게 되는 시간이 꼭 있거든요.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집중을 해서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지금 제가 잠깐 그 타이밍이 와가지고 이제 거의 다 저는 제작을 했고 이것만 하면 저는 텀블러 하고 작업이 끝납니다. 다들 작업하시는데 심심하지 않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오늘 Craft With Me 저랑 하셨길 바래요. 저도 이거 하면서 주저리 떠드니까 좀 재밌거든요. 약간 제가 동시에 멀티가 좀 잘 안 돼서 작업 속도는 매우 지금 느린 상태지만 그래도 저도 재밌어가지고 좀 부담 없이 저도 촬영하기도 좋고 자주 한번 이 컨텐츠로 찾아와 볼까 합니다. 또 재밌는 컨텐츠 아이디어 궁금하신 거 이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해서 만들어 볼 테니까 많이 남겨주시고요. 연휴 동안 다들 잘 쉬셨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저희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수였습니다. 안녕. I should do my share